지금도 조그만 부품 하나 사러 4km 거리를 달려갔다 왔습니다. 45인승 버스의 경유관은 무시동 히터에 관하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할 때 다른 규격의 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닛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캠핑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일하기에는 딱 좋은 계절인데요. 문제는 일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뤄볼 얘기는 캠핑카를 10년 넘게 만들면서 굵직한 거에 항상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무에 대한 소재는 무엇인가, 철제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맞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캠핑카 내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클램프들이 들어갑니다. 클램프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뭘 잡아매는 것도 있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좀 약간 덜렁거리긴 하면서 유격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클램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맞아, 나도 클램프였어,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하다가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세네 번 했습니다. 뭔 놈의 클램프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이게 다 어디다 쓰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클램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제 어떤 차량 보면은 그 차량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클램프를 못 써주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보여드리는 클램프 중에 오메가 클램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딱 모재에다가 파이프 같은 걸 붙여서 클램핑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얼마, 몇 미리를 띄었냐, 이런 규격들도 다 다르고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캠핑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국토도 좁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관계 법령의 어떤 그 치밀함, 이런 것 때문에 없다가 이제 최근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면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립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독일 카라반 같은 거 뜯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의 부속품 같은 것들이 모두 설계가 된 것들입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또 역사를 자랑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램프 잘 쓰면 굉장히 차량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어디에 어떤 클램프가 있는지 다 모릅니다. 저처럼 이런 코딱지만한 코스모스 캠핑을 운영하면서도 클램프 종류를 세봤더니 다 못 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전기 커넥터 있잖아요. 그거는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전기 커넥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사실 동의해 주실지 모르지만 캠핑카를 만들고 꾸미고 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보통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이디어가 더 좋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난관에 부딪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조그만 부품, 커넥터, 스위치,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완성도를 얼마나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대한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 회사에서 첫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모르잖아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부장님급 이런 디자이너들이 쬐끄만 거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부장 정도 되면은 패션 쇼에 나가는 이런 거, 앙드레박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패션의 완성은 조그만 액세서리 디자인을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상급의 기술로 갈수록 조그만 거, 뭐 벨트, 구두, 커프스 버튼 이런 거 디자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는 건 아니고 조그만 클램프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커넥터, 스위치 이런 것들을 잘 다뤄줄 때 그 제품의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캠핑카를 만들다 보면 규격이 엄청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이런 닛불 같은 종류인데요. 제가 다니는 요런 것만 파는 데가 있습니다. 배관자재 파는 데인데 상호가 무슨 세니타리 그래 가지고 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그게 뭐 위생적이라는 뜻이랍니다. 거기 가서 아예 그냥 물어봅니다. 제가 경유관을 이렇게 해서 인터셉트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척척척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한 달 전에 작업하고도 그대로 까먹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게 훨씬 빠르고요. 이걸 이제 문의하게 된 이유는 경유관 45인승 버스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무시동 히터 관을 여기다 연결을 하려면 인터셉트 할 때 규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중간에 연결을 해서 빼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유격이 있거나 그러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T자 관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45인승 버스에 2대의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T자로 해서 연결을 해서 점화를 시켜놨습니다. 경유관에서 이거 빼내오는 거 만만치 않은 일이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어쩌면 프리히터 AS 안 해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저와 같이 캠핑카 만들 때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질구레하다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작업에 있어서는 정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 그런 부품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사회에서의 저의 부품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